안녕하세요. 2025년 9월 3일 미국 증시 그 하루 동안의 움직임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기술주는 굉장히 좋았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고개를 갸웃하는 그런 혼조세였단 말이죠.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, 그 핵심을 딱 짚어보는 겁니다. 네, 2025년 9월 3일 하루치 시장 데이터죠.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숫자들인데 이 안에 사실 투자 심리, 또 경제 상황, 그리고 뭐랄까 개별 기업들 이야기가 다 녹아 있습니다. 특히 그날은 빅테크 관련해서 좀 큰 이슈가 있었고 또 경제 지표도 예상과 좀 달랐어요. 그래서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넘어서 그게 왜 중요했고 시장을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맥락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그날 시장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? S&P 500은 0.5% 올랐고요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.0%로 상승폭이 더 컸어요. 근데 좀 재밌는 게 다우지수는 오히려 0.1% 하락했어요. 나스닥이 1%나 뛰는데 다우가 빠졌다. 이건 뭐 시장 안에 뭔가 다른 바람이 불었다는 거겠죠? 이 온도차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네, 그날 시장을 이끈 건 뭐니 해도 기술 섹터였는데요. 첫 번째 동력은 역시 그 뉴스였어요. 예상 못한 법원 소식, 구글 모회사 알파벳 있잖아요. 그 반독점 소송, 여기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죠.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냥 벌금 얼마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. 빅테크 기업들 전체에 대한 어떤 규제 압박, 이 불확실성의 약간 상징 같은 거였는데 법원이 생각보다 좀 가볍게 본 거죠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규제 생각보다 안 셀 수도 있댔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. 이게 아주 큰 영향을 줬어요.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빅테크 전반을 누리던 그 규제 부담감이 좀 덜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퍼진 거군요. 그게 나스닥을 끌어올렸다면 다우는 왜 빠졌을까요? 알파벳 뉴스만으론 이 차이가 다 설명되진 않는 것 같은데요. 뭔가 다른 요인도 있었겠죠? 네, 맞습니다. 정확해요. 두 번째 동력이 바로 그겁니다. 바로 경제 데이터, 특히 고용 관련 지표가 몇 개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통 고용도나 경제 안 좋네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시장 반응은 특히 기술주 쪽은 오히려 환호했어요. 왜죠? 왜냐면 고용 시장이 좀 식는다. 이건 미국 중앙은행,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명분이 약해진다는 뜻이거든요. 연준의 긴축이 이제 좀 끝날 수도 있겠다.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좀 안정됐어요.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기술주들한테는 좋죠. 할인율 부담이 줄어드니까요. 그래서 기술주는 아싸 금리 이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경제 안 좋아지나? 이런 걱정이 다우 쪽에는 좀 더 영향을 준 거죠. 그래서 혼조세가 나타난 겁니다. 와, 진짜 흥미롭네요. 같은 데이터를 보고 한쪽은 금리 인상 끝 이러고 다른 쪽은 경기 침체 이렇게 반응했다니. 참 이 엇갈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군요. 자, 그럼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. 주인공은 단연 알파벳, 구글 9% 넘게 그냥 폭등했죠. 이건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그 판결 덕분이라는 게 명확해 보이고요. 근데 여기서 또 볼만한 게 알파벳만 오른 게 아니에요.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쓰는 애플 주가도 3.8%나 같이 올랐어요. 이 둘이 같이 오른 건 뭘까요?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시장이 알파벳 판결을 그냥 알파벳만의 호재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. 애플 상승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 당연히 알파벳 검색 사업이 괜찮을 거니까 애플이 구글한테서 받는 돈도 안정적이겠네 이런 거고요. 둘째는 더 나아가서 애플도 사실 빅테크 규제에서 자유롭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다른 빅테크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신호탄, 우리도 좀 손통 트이나? 뭐 이런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. 아하. 근데 여기서 또 시장이 복잡한 게 모든 기술주가 다 같이 잔치를 벌인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오히려 조금 내렸어요. 이건 아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익 실현하려는 그런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요.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변화 없이 보합으로 끝났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의 알파벳 뉴스에는 확 반응했지만 다른 기술주들은 또 각자 다른 저울로 재고 있었다는 거죠. 좀 선별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. 확실히 그냥 기술주 강세 이렇게 한마디로 넘길 게 아니었군요. 아주 입체적이네요. 엔비디아 하락도 단순히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AI 경쟁 뭐 이런 다른 걱정도 있었는지
생각해볼 여지가 있네요. 자, 근데 이 기술주 드라마 속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박수가 나왔어요. 바로 식품회사 캠벨수프, CPB.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주가가 7% 이상 급등했습니다. 온통 빅테크 얘기뿐이었던 날에 이런 전통 소비재 기업의 선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이 기술주 파티 속에서 캠벨 수프의 등장은 그 자체로 되게 재밌는 메시지를 줘요. 자료를 좀 뜯어보면 캠벨 수프 실적이 왜 좋았냐.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면서 밖에서 비싸게 사 먹는 대신 집에서 직접 해 먹거나 간편식을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캠벨 장사 잘했네 이게 아니고요. 첫째는 앞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져도 캠벨 수프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. 이걸 보여준 거죠. 아, 그렇죠. 먹는 건 줄이기 힘드니까. 네.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현재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나아가서 경제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라는 거예요. 기술주는 막 미래 성장 기대감으로 달아오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자들이 벌써 지출을 줄이면서 좀 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약간 립스틱 효과처럼 이런 식료품 소비 패턴 변화가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. 기술주의 낙관론가는 또 다른 현실인 거죠. 와, 기술주의 화려한 파티 옆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집에서 수프를 끓이고 있었다. 정말 상반된 두 그림이네요. 자,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같은 날 다른 나라 시장들은 어땠는지도 보죠. 글로벌하게는요? 네, 글로벌 시장은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. 유럽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. 영국 FTS, 독일 DAX, 프랑스의 CAC 다 올랐거든요. 한 0.5%에서 0.9% 정도? 이것도 미국처럼 국채금리 안정된 거랑 또 유럽 내부적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. 이런 소식들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아시아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. 특히 중국이 좀 안 좋았죠. 상해 종합지수가 1% 넘게 빠졌고 홍콩 항생지수도 0.6% 정도 하락했습니다. 중국 경제가 영회복이 더디다 이 우려가 계속 발목을 잡는 모습이에요. 이게 그냥 중국 문제로만 볼 게 아닌 게 중국 경제가 좀 둔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나 원자재 수요 이런 데 다 영향을 주니까 결국 미국 기업들 실적에도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어서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죠. 그렇군요. 유럽은 미국이랑 좀 비슷하게 온기를 느꼈는데 중국은 여전히 좀 차가웠다. 그리고 그 찬 기운이 바다 건너 올 수도 있다. 이것까지 봐야겠네요. 자,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들 쭉 한번 모아보죠. 알파벳 판결, 고용 데이터, 개별 종목들, 글로벌 동향까지. 이 9월 3일 하루의 움직임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? 핵심은 복합성 그리고 선별성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알파벳 소송 결과는 확실히 기술주 투자 심리를 확 살렸어요. 약간 안개가 걷히는 느낌? 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. 기술주 규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 이 안도의 한숨 이게 딱 투자 심리 병화를 보여주는 거죠. 불확실성 하나가 좀 거치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. 근데 이게 시장 전체 방향을 확 바꾼 건 아니에요. 그 고용 데이터가 가져온 양면성 때문에. 양면성이요? 그게 단기적으로는 안도했는데 뭔가 좀 찜찜함이 남았다 이런 건가요? 네, 바로 그거예요.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니까 단기적으로는 연준 금리 이제 그만 올리겠네? 이런 달콤한 기대를 줬죠. 근데 동시에 이러다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? 이런 중장기적인 불안감의 씨앗도 같이 뿌린 거예요. 이게 바로 시장의 선별성으로 이어진 거죠. 투자자들이 알파벳 뉴스엔 열광했지만 경제 전체에 대해선 여전히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. 기술주 안에서도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다르게 움직였고 또 캠벨수프 같은 경기 방어주가 주목받은 거. 이게 다 이런 복합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동전의 양면이네요. 규제 완화 기대, 금리 인상 중단 희망이라는 앞면,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, 소비 위축 가능성이라는 뒷면. 이 두 개가 딱 같이 있었던 하루군요. 자,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왜 우리가 이 하루를 이렇게 자세히 봐야 할까요?
그래서 이게 다 당신에게 뭘 시사할까요? 네, 오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건 시장을 그냥 표면적인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더 깊은 맥락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. 나스닥 1% 상승, 이 헤드라인 뒤에는 왜 다우는 빠졌지? 왜 기술주 다 같이 안 올랐지? 왜 갑자기 수프 회사가 떴지?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.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법적인 뉴스, 경제 지표, 또 캠벨스프처럼 소비자 행동 변화 같은 이런 다른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엮여서 시장을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연결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시장 참여자들 심리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, 뉴스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나 우려에 따라서 어떤 산업, 뭐 기술주냐, 아니면 캠벨스프 같은 필수 소비자냐, 이런 섹터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실제 사례로 확인하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죠. 오늘 같은 분석은 그냥 어제 시장 복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좀 더 넓고 깊은 시야를 갖게 해줄 거라 생각해요. 다음에 비슷한 뉴스 나왔을 때 그때 이래서 이랬었지 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? 맞습니다. 특히 오늘 얘기한 것처럼 뭐 법적 이슈, 경제 지표, 소비자 동향 같이 서로 다른 정보들이 어떻게 섞여서 가격에 반영되는지 이걸 계속 관찰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해요. 그냥 A 때문에 B가 나왔다. 이런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.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, 요즘. 길을 잃지 않으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, 그 왜, 이걸 파악하려고 해야죠. 그래야 시장의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2025년 9월 3일 미국 증시,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. 알파벳 소송 소식이 기술주를 끌어올렸지만 다우는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혼조세였다. 예상보다 안 좋았던 고용 데이터는 금리 인상 우려를 덜어주면서도 경기 둔화 걱정을 남겼다. 양면성이 있었죠. 글로벌 시장은 유럽은 오르고 중국은 내리면서 엇갈렸고 캠벨스프의 깜짝 실적은 기술주 열풍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지출에 신중해지고 있다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다. 네, 아주 깔끔한 정리네요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떨까요? 고용 데이터처럼 연준 부담은 덜어주는데 경기는 둔화될 수 있다는 이런 상반된 신호가 계속 나온다면 앞으로 몇 주,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이랑 안전 자산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할까?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더 주목받을까? 또는 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. 이번 알파벳 판결로 빅테크 규제 공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또 다른 순풍은 뭐가 있을까? 반대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잠재적인 역풍은 없을까? 이런 거 한번 예측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장의 복잡한 맥락과 또 미래 가능성까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. 오늘 2025년 9월 3일 시장 데이터에 대한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